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언어를 배우고 나서 자기 모국어가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진 경험이 있나요? 저에게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바로 한국어를 배운 후에 말이죠. 처음엔 정말 별다른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K-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한국어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다른 언어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서 독일로 잠시 돌아갔을 때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제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독일어로는 그냥 슬프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어였다면 그 친구의 복잡한 마음을 훨씬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요. 서럽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런 미묘한 차이들로 말이에요. 그때부터 독일어로 대화하는 게 뭔가 아쉽고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웃긴 건 무의식 중에 한국어 단어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이야기하다가도 정말 답답해 라고 한국어로 말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어가 저에게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았는지 실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3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4,000개가 넘는 특별한 소리들의 세계예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뽀글뽀글, 반짝반짝 같은 표현들이 사실은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언어 체계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어의 감정 표현이 얼마나 섬세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친구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답답했던 그 경험,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는 아예 개념조차 없는 한국만의 특별한 감각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걸 알고 나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섬세한 사회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특히 저처럼 한국어를 배운 후 모국어로 돌아갔을 때 느끼는 그 묘한 아쉬움과 답답함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한국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어 번역은 색깔을 흑백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고요. 웹툰 번역가 한 분은 저에게 이런 말도 해주셨어요. 한국어 웹툰 한 페이지에는 번역할 수 없는 표현들이 최소 10개는 나온다고 말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당연하게 쓰는 한국어가 이렇게 특별한 언어라는 사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경험한 놀라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독일어와는 완전히 다른 문법 구조도 그렇고 높임말 체계는 더더욱 복잡했거든요. 특히 한국 친구들이 카톡으로 보내는 메시지들을 보면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뽀글뽀글, 반짝반짝, 알록달록 같은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전을 찾아봐도 제대로 된 번역이 없더라고요. 구글 번역기에 넣으면 버벌링, 스파클링, 컬러펄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그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쓰지? 하고 생각했어요. 독일어에도 물론 의성어가 있지만 틱톡, 딩동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어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더 혼란스러웠던 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억울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싶었거든요. 독일어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언페어라고 해야 하나, 새드라고 해야 하나, 앵글이라고 해야 하나. 어떤 단어를 써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한국어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억울하다는 말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화나면서도 슬프고 답답한 복잡한 감정을 한 번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독일어로는 이 모든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걸요. 그때부터 정말 신기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어에는 도대체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 거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구분해서 쓰는 거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답답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답답하다 스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친구가 시험 공부하다가 답답해 라고 하는 걸 보고 어리둥절했어요. 방이 더운 것도 아닌데 왜 답답하다고 하지?
나중에 알고 보니 답답하다는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더라고요. 날씨가 더울 때도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답답하고 말이 잘 안 나올 때도 답답하고 독일어로는 각각 다른 단어를 써야 하는데 한국어는 하나로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감정과 사고방식까지 이해해야 하는 거구나. 실제로 한국어 번역 일을 하는 독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이야, 한국어 번역은 정말 예술이야. 특히 웹툰이나 드라마 대사 번역할 때는 한국어의 절반도 제대로 옮길 수 없어. 번역하는 순간 그 생생함이 다 사라져버린다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끼는 이 특별함이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한국어 자체가 가진 독특한 특성 때문이라는 걸요. 그리고 전 세계 많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한국어 학습의 진짜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한국어와 씨름하면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정말 신기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 표현들이 하나둘씩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한강에서 치킨을 먹고 있는데 맥주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걸 보면서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 이 소리가 정말 딱 맞는 표현이구나. 독일어로는 그냥 거품이 올라온다고 밖에 할 수 없는데 뽀글뽀글이라고 하니까 그 장면이 훨씬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한국어의 진짜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한국어가 가진 놀라운 특징들 중에서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의성어와 의태어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국어에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소리 표현들이 있거든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무려 4,000개가 넘어요. 반면에 독일어나 영어 같은 언어들은 기껏해야 수십 개 정도밖에 없고요. 더 놀라운 건 프랑스어에는 의태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감정 표현의 세계입니다. 아까 제가 억울하다와 답답하다로 겪었던 혼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한국어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뉘앙스를 가진 감정 표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 서운하다, 섭섭하다, 서럽다 이 세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독일어로는 모두 같은 단어로 번역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었는데요.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개념이 있어요. 이걸 알고 나서는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는 아예 이런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심지어 이걸 표현하는 단어도 없어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번역가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도 제가 왜 독일로 돌아가서 독일어로 대화할 때 답답함을 느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가 단순히 어려운 언어가 아니라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언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실제로 독일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그 답답한 순간들을 구체적으로 들려드릴게요. 그때 저는 정말 한국어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밋밋한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또한 한국어 번역 전문가들이 왜 한국어를 색깔을 흑백으로 바꾸는 것에 비유하는지도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웹툰이나 드라마를 번역하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한국어의 놀라운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신기했던 건 한국 사람들이 일상 대화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소리를 표현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정말 이상했거든요. 독일에서는 어른들이 반짝반짝, 뽀글뽀글 이런 소리를 일상 대화에서 쓰지 않거든요. 어느 날 한국 친구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 친구가 와, 라면이 뽀글뽀글 끓고 있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어른이 뽀글뽀글이라니 하고 생각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표현을 어린아이들이나 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어에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무려 4,000개가 넘어요. 반면에 독일어는 기껏해야 20개 정도, 영어도 30개 정도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건 프랑스어예요. 제가 프랑스에서 온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의태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웹툰을 프랑스어로 번역할 때 번역가들이 정말 고생한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독일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보려고 시도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뽀글뽀글을 독일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거품이 부드럽게 올라오는 소리라고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어로는 뽀글뽀글 네 글자면 끝이잖아요. 반짝반짝은 어떨까요? 독일어로는 스파클링 또는 글리터링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것도 뭔가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반짝반짝에는 뭔가 귀엽고 생동감 있는 느낌이 있는데 독일어로는 그냥 차갑게 반짝인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가장 번역하기 어려웠던 건 알록달록이었어요. 독일 친구에게 설명하려고 컬러풀리 베리드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어에는 색깔이 다양하다는 뜻의 의태어가 없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는 단순히 소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의 느낌과 분위기까지 함께 전달하는 거구나. 예를 들어 뒤죽박죽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독일어로는 completely mixed up 또는 chaotic이라고 해야 하는데 뒤죽박죽이 주는 그 어수선하면서도 약간 재미있는 느낌은 전혀 살릴 수 없어요. 한국 드라마를 독일어 자막으로 볼 때도 이런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등장인물이 두근두근 한다고 말하면 자막에는 그냥 너버스 또는 익사이터드라고 나오거든요. 하지만 두근두근에는 심장이 뛰는 그 생생한 느낌이 담겨 있잖아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어린이들이 이 모든 표현을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거예요. 독일 아이들은 동화책에서 틱톡, 딩동 정도나 배우는데 한국 아이들은 수백 개의 다양한 소리 표현을 배우면서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동화책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번역가들이 한 페이지를 번역하려면 의성어 하나하나를 길게 설명해야 하니까 원래의 리듬감과 재미가 다 사라져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한국어가 가진 첫 번째 놀라운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이렇게 풍부하고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정말 드물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경험이에요. 바로 한국어의 감정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독일로 잠시 돌아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제 여동생 레나가 대학교에서 첫 번째 시험을 망쳤다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레나의 복잡한 감정을 독일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레나는 단순히 슬픈 게 아니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억울하고 부모님께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미래가 막막해서 답답하고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어요. 독일어로는 이히 빈 트라우리히, 에스 이스트 움페어, 이히 빈 엔토이시트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국어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억울하다. 아, 바로 이거구나. 레나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정확히 억울함이었던 거예요. 한국어였다면 레나가 지금 너무 억울해하고 있어라고 한마디로 끝났을 텐데 독일어로는 한 문단을 써야 그 감정을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신기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어에는 도대체 이런 정확한 감정 표현이 얼마나 많은 거지. 며칠 후에 독일 친구 마르쿠스와 만났는데 그 친구가 취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르쿠스가 느끼는 감정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독일어로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되겠더라고요. 마르쿠스는 답답하다는 상태였어요.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마음이 조급하면서도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독일어로는 프러스트레이터드, 앵크셔스, 헬플러스 이렇게 여러 단어를 써야 하는데 한국어로는 답답하다 하나로 끝이에요. 더 재밌는 건 그 다음 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베를린에 사는 또 다른 친구 안나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면서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나의 표정을 보는 순간 또 한국어 단어가 떠올랐어요. 서운하다. 안나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섭섭하고 아쉬운 기분이었거든요.
독일어로는 이런 미묘한 감정을 표현할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디서포인티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하고 새드라고 하기에는 또 다른 느낌이고.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어는 감정의 스펙트럼이 정말 세밀하구나. 독일어로는 큰 범주로만 나누어지는 감정들을 한국어는 아주 정교하게 구분해서 표현하는구나. 예를 들어 부끄러움만 해도 그래요. 독일어로는 그냥 쉐멘 하나예요. 그런데 한국어로는 부끄럽다, 창피하다, 민망하다가 다 달라요. 처음엔 이게 다 같은 뜻 아닌가 했는데 한국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부끄럽다는 좀 더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이고, 창피하다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고, 민망하다는 어정쩡하고 어색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 후로 독일 친구들과 대화할 때마다 이런 아쉬움을 느꼈어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정확한 감정이 있는데 독일어로는 그 뉘앙스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독일로 돌아갔을 때 이런 감정적 한계가 정말 답답했어요. 마치 색깔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는데 흑백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기분이었달까요?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한국어가 단순히 문법이 복잡한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가장 정교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언어라는 걸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감각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처음 한국 회사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을 때 일이에요. 독일에서는 일이 끝나면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살펴봐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오후 6시쯤 일이 끝나서 가방을 챙기는데 한국인 동료가 저를 조용히 불러서 마리아 씨, 잠깐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부장님이 아직 안 가셨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기서는 상사의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는 걸요. 독일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냥 그 시간에 가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뭔가 보이지 않는 신호를 읽어야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그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눈치를 봐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눈치.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사전을 찾아봐도 제대로 된 번역이 없더라고요. 영어로는 소셜 어너스 정도로 나오는데 그것도 정확한 뜻은 아니었어요. 그 동료가 설명해 주기로는 눈치라는 건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기분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살려면 이 눈치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독일에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면 되거든요. 나 이제 집에 갈게. 이거 싫어.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타는데 한 사람이 줄을 세치게 하더라고요. 독일이었다면 바로 헤이, 줄 서세요. 라고 말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면서 저 사람 눈치 없네라고 작게 속삭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눈치 없다는 말이 단순히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뜻이구나. 더 신기했던 건 눈치가 빠르다는 표현이었어요. 한국 친구가 저에게 마리아는 눈치가 빨라라고 했을 때 처음엔 뭔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상황 파악을 잘한다는 칭찬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개념이 독일에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독일 친구들에게 눈치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눈치는 묻지 않고도 아는 거잖아요. 카페에서도 눈치의 힘을 느꼈어요. 한국 친구들과 카페에 있는데 한 친구가 계속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그걸 보고 우리 이제 갈까?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독일이었다면 가고 싶은 사람이 나 이제 가야 해라고 직접 말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눈치로 파악해서 먼저 배려해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눈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마치 보이지 않는 암호를 해독하는 것 같았거든요. 몇 개월 후에는 저도 어느 정도 눈치를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독일로 돌아갔을 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독일 친구들의 직접적인 말투가 갑자기 너무 거칠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배고파. 빨리 가자라고 말하는 친구를 보면서 아, 한국이었다면 눈치로 알아서 챙겨줬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눈치라는 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문화구나.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국어를 통해 깨달은 가장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말이죠. 작년 크리스마스에 독일에 돌아갔을 때 일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겪으셨던 전쟁 이야기였는데 정말 슬픈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독일어로는 할머니의 복잡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단순히 슬프다거나 힘들다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계셨는데 그때 갑자기 한국어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이라는 단어였죠. 한국 친구가 예전에 설명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깊은 슬픔과 아픔이 마음속에 응어리져서 쌓인 감정이라고요. 아, 바로 이거구나. 할머니께서 느끼시는 감정이 정확히 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독일어로는 이런 감정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저 슬프다, 아프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힌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감정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구나. 다음 날 대학교 동창 모임에 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친구 토마스가 최근에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의 반응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축하해주면서도 뭔가 아쉬워하는 기색이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이런 상황을 딱히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냥 부러우면서도 축하한다 정도로 길게 설명해야 하죠. 그런데 한국어였다면 시샘이 난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어는 인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정말 정확하게 담아내는 언어구나.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독일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꾸만 한국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특히 감정을 표현할 때 그랬어요. 나 지금 정말 답답해라고 무의식 중에 한국어로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친구들이 뭐라고? 라고 물어보면 그제야 독일어로 길게 설명해야 했어요. 그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니까 친구들이 저에게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말이야, 너 독일말 까먹은 거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독일말을 까먹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정확하고 풍부한 표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독일어의 한계가 답답하게 느껴진 거였죠. 그때 정말로 확신했어요. 한국어는 세상에서 가장 표현력이 풍부한 언어 중 하나구나. 생각해보세요. 뽀글뽀글, 반짝반짝, 알록달록 같은 생생한 소리 표현들, 억울하다, 답답하다, 서운하다 같은 정교한 감정 표현들, 그리고 눈치, 정, 한 같은 다른 언어에는 없는 독특한 개념들. 이 모든 걸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마치 일반인들이 흑백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만 컬러 텔레비전을 보는 것 같달까요? 더욱 감동적인 건 한국 사람들은 이 모든 표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쓴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런 풍부한 언어 환경에서 자라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언어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처럼 다른 언어에서 온 사람이 보면 한국어는 정말 보물 같은 언어예요. 인간의 마음과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흔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있어요. 독일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을 한국어로는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어를 모국어로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중 하나를 매일 쓸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해요. 처음엔 그냥 K-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한 한국어 공부였는데 이렇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는 한국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독일에 있을 때도 한국어로 일기를 쓰고 감정을 표현할 때도 한국어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심지어 꿈도 한국어로 꿔요. 얼마 전에 독일에 있는 여동생 레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는 이제 한국 사람인 것 같아. 말하는 방식도 바뀌고 표현하는 것도 더 섬세해졌어.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힌 게 아니라 더 풍부하고 섬세한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지금 독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 학생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하던 학생들이 몇 개월 후에는 선생님, 독일어로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어요. 엠마라는 18살 학생인데 한국어를 배운 지 6개월 만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독일어로 대화하면 뭔가 아쉬워요. 말하고 싶은 게 절반밖에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바로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었죠. 그때 확신했어요. 한국어가 가진 이 특별함은 저만의 경험이 아니구나. 요즘에는 독일에서 한국어 붐이 일고 있어요. K-팝과 K-드라마 때문에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나중에는 모두 한국어 자체의 매력에 빠져들어요. 한 학생은 이런 말도 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더 세밀하게,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언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한국어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뽀글뽀글 끓는 라면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억울한 마음도, 답답한 감정도, 눈치 보는 문화도. 이 모든 걸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풍부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언어로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섬세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어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이 아름다운 언어를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국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쓰고 있는 한국어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표현력 풍부한 언어 중 하나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여러분이 쓰는 한국어 표현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생각해 보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이런 평범한 말들도 사실은 정말 아름다운 표현들이에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 담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